하죠. 사드 배치 이슈 이후에 중국발 리스크 지금 시장에 있어서 어떤 영향들을 주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사드 배치 우리가 지난 시기에 사드 배치 이슈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8월달 그리고 9월달 넘어서 여러 가지로 검찰 이제 수많은 이슈가 있어가지고 사드 배치 이슈는 좀 이미 좀 묻어진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도 사드 단월제 찾아봤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는 소방서가 있어서 불난다는 논리다.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사드 배치 얘기가 일단 당분간은 좀 줄어들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주가적인 차원에서 어떨지는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드 배치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특정짓지 않습니다. 과연 사드 배치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때로 하락했는데 이것이 맞나 이런 부분들을 수치화해서 볼 자료가 있는데요. 8월달 면세점의 데이터 나왔습니다. 외국 관광객이 지난달 대비로 16,800명이 감소했다는데요. 16,800명 감소했다는 것은 그렇게 크게 감소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절기적으로 8월달이면 우리가 상당히 그 계절적인, 즉 여름 특수기 때문에 여름 특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소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좀 충격으로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의 의미는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온다 안 온다 또 오더라도 일본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8월달 데이터를 보면 지난 7월달 대비로 여름 특수임에도 불구하고 16,800명이 감소했다. 이것이 과거적인 얘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이죠.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마다 10월달 되면 기계적으로 드린 얘기가 요코 관련주 이런 얘기 했는데요. 과연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중국 국경절일 때 중국 요커들이 얼마나 한국에 올지는 11월 달에 데이터를 보면 다시 한번 리뷰를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시각 중국 관련주 아무리 퍼시픽을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 잠깐 좀 리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 테마주 가운데서 테마주라고 일단 하기에는 우리가 그 KR 뷰티 관련주로 보면 좋겠는데요. 아우네퍼시픽이 이 시각 현재 39만 8천 원대를 지나고 있는데요. 52주 신고가가 44만 원대 그리고 52주 신저가가 34만 원대이면 신저가 대비로 상당히 하락폭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2015년 즉 작년에 그렇게 급등했던 모습을 보이면 최근의 주가의 약세가 아직까지 좀 몸에 좀 와닿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달팽이 가운데도 이츠스킨 이 종목이 있었죠. 지난 5월 13일 날 이후에 정말 이게 저점이 어딘지 몰라도 계속 하락을 넘어서 급락을 하고 있는데 9월 12일 날 49,100원 이후에 이 시각 현재 51,600원 화장품주가 상당히 급등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상당히 이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츠스킨 관련돼서는 우리가 달팽이 크림이라고 그러죠. 달팽이 크림 가지고 시장에 상장했는데 상장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지 못한 이유는 이츠스킨은 달팽이 크림을 중국에 팔아야 되는데요. 중국에서 아직까지 라이선스가 안 나온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사드 배치 등 수많은 이슈 가운데서 이츠스킨이 가장 힘든 종목 그리고 가장 어려운 종목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ABCNC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큰 종목들 아니라 즉 10만원 이하대 종목들이 사드 배치 이후에 예상보다 주가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한 이유가 2분기 넘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것보다도 이런 종목들이 결국 중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중국향 종목인데 중국이 웃질 않고 울기 때문에 결국 이런 중국발 종목들이 그만큼 모멘텀이 떨어졌다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상승의 어떤 모멘텀보다도 주가가 많이 하락했으니까 잠깐 좀 사보겠다 그런 관점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떤 면세점 관련주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면세점 관련주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들이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입니다. 이 종목 정말 이슈가 많습니다. 작년 7월이죠. 작년 7월 그 면세점 관련돼서 라이선스 딴다는 소식에 급등했던 모습이 있었고 또한 지난 시기에는 이제 이 종목이 본사가 지방에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데 서울 왔다 이런 소식에 또 급등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는 상당히 주가가 좀 급락하고 있는데요. 2분기 넘어서 3분기 실적도 부진합니다. 또한 이런 종목이 하나갤러리 타임월드의 서울 면세점이 올해 넘어서 내년까지 즉 2018년까지는 면세점 부문이 그만큼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평가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시장에 들어오고 나서 좀 많은 투자자들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힘들게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호텔 신라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호텔 신라 앞서 말씀드린 그 종목과 비슷하게 주가가 정말 바닥 없이 상당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기에는 홍콩 창의공항 이슈 이후에 예상보다 급등해서 역시 이부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들어서 개인적인 성사도 있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와 호텔 신라가 이것이 오너의 어떤 그런 부진보다도 전체적으로 면세점이 과거에는 우리가 황금알 낳는 거위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좀 보여주겠습니다.
마지막 신세계 이 종목도 비슷한 패턴이고요. 따라서 이 시간 이후에는 그 정부가 그 예상보다 면세점 시장을 넓혀 있다 보니까 면세점이 상승보다 하락할 관점이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 시기처럼 면세점이 그만큼 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면세점을 이제는 포트폴리오에서 빼놓치는 게 그만큼 리스크가 좀 적어진다, 이런 말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면세점 가운데서 하나투어 그리고 모더투어가 여전히 약세의 모습 보이겠는데요. 여전히 우리가 놀자주 가운데서 면세점주 그리고 여행주,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화장품주가 전체적으로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에 그만큼 중국 시장 종목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 사드 배치 이슈와 관련해서라도 이 시각 현재 주가 흐름들 여전히 약세의 모습들 관측되고 있습니다.